자, 845번 페이지 131페이지에 845번을 볼 겁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가 좀 나오는데요. 필기 좀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에 대한 증명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명제나 식을 증명하는 거. 어떠한 명제나 식을 증명하는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우법이라는 아이가 있어.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아이가 있어. 이 둘을 그냥 각자 짤막하게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먼저 대우법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대우란 말 들어봤잖아.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을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나 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왜?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참과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참임을 보인다? 그럼 그냥 대우가 참임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류법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귀류법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럼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 그렇게 한 다음에 논지를 전개해. 논지를 전개합니다. 이해가죠? 결론을 부정해서 논지를 전개해. 근데 이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나타나. 뭐가 나타난다? 모순. 그럼 결론을 부정한 건 잘한 일이야, 잘 못한 일이야? 그럼 원래의 결론이 뭐라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치? 아, 이러기 때문에 원래 결론이 참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만 풀 겁니다. 참고로 여기 대표 문제 제외하고는 굳이 안 풀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풀이에 있는 과정을 좀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어차피 빈칸 넣기로 나올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첫 번째 갑니다. 우리 845번 가겠습니다. 845번. 어차피 이런 식으로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만 잘 채워주면 됩니다. 845번 보니까 명제가 주어져요. 명제가 뭐냐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얘가 3의 배수야. 그러면 결론이 뭐다? n도 3의 배수야.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거기 밑에 처음 보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라고 돼 있어. 대우란 말의 체크. 내가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써볼 거야. 그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 되겠지. 얘가 그러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그럼 이걸 이제부터 증명해 갈 거야. 되게 심플합니다. n이 누구의 배수가 아니다? 자, 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수의 분류라는 말이 나와. 수 분류. 포인트.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점점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가 누구예요? 3 혹은 누구? 이런 아이들이야.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3이나 6 같은 아이들의 특징은 3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무슨 수? 자연수. K는 자연수.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이해가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1, 이 건너뛰어 4 이런 아이들 보여요? 그럼 저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 4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3K를 한 다음에 곱한 거야. K가 자연수면 이거 1 넣으면 이거 3이지. 누구 붙어야 돼? 1 빼기 2 이렇게 생겼습니다. K는 자연수. 이해가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2나 5들의 특징이 있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3K에다가 빼기 1을 한 패턴이야. 물론 K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3K, 3K 빼기 1, 3K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3K-2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3K- 얼마? 1이 되겠지.
이해가요, 지금? 3 곱하기 누군가가 있으면 3의 배수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있으면, 혹은 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가는 끝낸 겁니다. 됐죠? 이제 지울게요,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할 건데, 빈칸 넣기니까. 두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n이 3의 배수가 아닌 3k-2라면, 그치? 일단은 n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n제곱은 3k-2를 뭐 하게 된다? 제곱하게 되죠. 그쵸? 그 제곱한 i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소리야. 지금 뒤에 플러스 1이 붙는 형태로. 그럼 얘는 9k제곱 빼기 12k이고 플러스 4가 되지? 근데 요 끝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4를 쪼갤 거야. 어떻게 3 더하기를. 그러면 요 3개만 3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 있고 저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이거 얘가. 그럼 바로 얘가 나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지금? 그럼 얘도 느껴져야지. 3 곱하기 누군가만 있으면 얘가 없이 그럼 3의 배수인데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끝난 거죠. 요 나는 뭐가 된다? 3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그냥 빈칸을 채워가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썼지만 n이 3k-1일 때입니다. 그래서 n제곱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야. 실제로 얘를 정리합시다. n제곱을. 그러면 3k-1의 제곱이 되면요. 실제로는 9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전개하면 9k제곱 마이너스 6k지. 그럼 플러스 다 자리가 누구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아, 얘가 얼마다? 1. 그러면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848번입니다. 제목이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다? 규律법이야.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 모순이.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니까 원래 결론이 뭐다? 참이라고 기록되는 거야.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싹 지우고 갈게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루트 5가 무리수야. 요거 증명하고 싶은 거 이거 맞는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부정하겠습니다. 이 결론 자체를 내가 부정해볼까? 그럼 무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의 반대말은 유리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5가 뭐야? 유리수야 라고 주정이 되는 거야. 괜찮지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유리수야, 유리수. 괜찮죠? 근데 이 유리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무리수와 차이점이 있는 건 분수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루트 5를 이렇게 필기한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유리수는 분수편이 가능하고요. 무리수는 분수편이 안 됩니다. 그게 유리수의 점이야. 단 이런 분수편을 쓴다는 건 A와 B가 당연히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된다. 분수를 쓸 때는 항상 서로소 관계로 쓰니까 이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소란 소리입니다. 이해가지?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 답을 이렇게 쓰면 점수 주니 안 주니? 무조건 분수는 서로서로 쓰는 겁니다. 약분이 되지 않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서로소 관계로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5는 여기가 B제곱분의 A제곱이 돼. 저기 다 써있어 사실. 그래서 이걸 A제곱분하고 바꾸면 A제곱은 뭐가 된다? 5B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있어. 5 곱하기 누군가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아무것도? 그 말은 뭐다? N제곱이 누구의 배수? 5의 배수란 소리입니다. 누구의 배수? 5의 배수란 소리야. 끝! 가나다 다 구한 거야. 더 이상 안 풀게요, 이거는. 뒤에 쭉 가는 과정만 그냥 봐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증명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그 대표적인 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기가 증명을 하는데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테니까 꼭 풀이랑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그게 방법이야. 그렇게 푸는 거 자체가 방법이야. 그 다음 이제 유형 20번 가겠습니다. 유형 20번. 제목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두 가지만. 문제 푸는 거는 뒤에 일이고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저기 보면 실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 성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성질은 아주 심플합니다. 실수란 아이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항상 뭐하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기억해요. 이게 실수의 성질 전부 다야.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이 실수값이 얼마일 때? 그냥 0일 때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 써있어. 절대부등식의 증명.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그냥 부등식 확인 문제. 부등식의 증명.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방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되게 심플합니다. 차를 이용한 증명을 씁니다. 뭘 이용한 방법? 차를 이용합니다. 이것만 기억해줘. 차를 이용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A와 B의 대수 비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작냐 어떻게 보면 부등식이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워.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저 둘을 모해서 뺀 결과물과 0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게 되면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둘을 만약에 뺐는데 0이 되면 A, B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그 아이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자체가 부등식의 증명이랑 똑같습니다. 두 부등식을, 그러니까 두 아이를 비교해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면 차와 0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조금만 더 쓰면 차를 이용하되 0과 비교합니다. 0과 비교하는 거야. 심플하죠? 이해가지? 자, 실제로 밑에 있는 절대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빈칸 넣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을게요. 두 실수 AB, 실수 AB란 말에 밑줄을 칠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진짜 얘가 얘보다 큰지를 보여줘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0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끝낼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유체 지울게. 저 문제를 그대로 풀면 이제 한쪽으로 넘기게 되겠지. 그대로 쓴다는 거.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치? 차를 이용해서 0과 비교한다고. 그럼 결국은 여기는 이 아이가 진짜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걸 이용할 거야.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걸 이용할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참고로 저 빈칸 넣기니까 얘가 얘랑 뭐하다고 돼 있어? 같다고 돼 있어. 그럼 비교하면서 풀어. 여기 보면 4분의 3b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그냥 b제곱이잖아. 얘를 아무래도 이렇게 쪼갤 거야. 어떻게? 4분의 1b제곱과 더하기 4분의 3b제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 그치? 왜? 저거랑 맞춰주려고 그래. 지금 등식이니까. 그럼 포인트가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 a제곱, 여기 마이너스 ab, 여기 4분의 1 a제곱 보여? 그 세 명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완전 제곱이 돼. 얘가 지금. 그리고 뒤에 누가 붙어? 4분의 3의 b제곱이 붙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 얘가. 근데 아까 말했지.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끝. 증명 끝이라고 이게. 얘가. 그러면 가는 구한 거죠. 그렇지? 가는 뭐가 된다? 가는 얘가 되는 거지. 뭐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되지. 가는 마이너스 2분의 1 b. 여기가 2분의 1 b가 됩니다. 얘도 2분의 1 b가 되고 얘도 2분의 1 b가 돼.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해. 등호란 말 보여? 등호라는 건 여기서 요 같을 때 의미하거든.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0 이상입니다.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등호라는 건 둘 다 뭐일 때다? 0일 때를 말합니다. 그럼 얘가 0이려면 b가 0일 때 b가 0이면 a도 얼마? 0일 때를 말합니다. 끝. 등호는 ab가 0일 때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하나 더 갑니다. 유형 21번 갑니다. 얘도 필기 조금만 할 겁니다. 제목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인데 우선은 기본 이론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요거랑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해. 자, 두 가지만 필기할게. 두 가지만. 첫 번째, 절대값 성질. 아까 실수의 성질이 있듯이 절대값 뜻에 대한 성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문제 풀 때 그게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요. 첫째, 절대값 A를 제곱하다. 절대값이 없이 제곱하다. 당연히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절대값 A, B가 있었을 때 이걸 각자 A 곱하기 절대값 B로 해도 항상 동일합니다. 사실은. 예,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해주고,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절대값 포함 부등식 증명이야. 그치? 이해가요 지금?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똑같아. 내가 아까 부등식의 증명은 차를 이용해서 0과 비교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기억해. 제곱의 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차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 뒤에는 똑같아. 0과 비교합니다. 끝. 이런 디테일한 필기는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게 심플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뺀다는 소리야. 그리고 0과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가 돼. 거기 빈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할게. 실수 AB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빈칸 채우라고 돼 있어. 괜찮죠 지금? 다시 말한다. 이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은데 절대값이 보여. 그럼 뭐라 그랬냐면 제곱해서 차를 이용해. 똑같아. 0과 비교해. 이게 내용이 다야. 실제로 제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차를 만들 거야. 그러면 왼쪽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하고 제곱이야. 맞아 지금? 넘겨.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야. 이 차와 0을 비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지 지금? 그럼 실제로 이걸 풀어낼 겁니다. 얘부터 풀까요? 절대값 A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벗기고 제곱하면 어떻다? 같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이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똑같다고 여기 이용했어.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이 없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럼 얘 A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게 돼. 그치? 절대값 B의 제곱도 그냥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다? 2배.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2AB가 남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이건 2로 묶어내면 바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빼기 AB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 곱하기 가잖아. 그럼 요 가에 의미하는 게 얘가 되는 거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A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치? 아니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각자 절대값은 한 번에 절대값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이만 같은 말이야. 괜찮죠? 괜찮지? 그럼 이제부터 일로 올게. 걔가 진짜 0보다 커나 같은지를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일로 와줘. 절대값 AB 빼기 AB가 진짜 0보다 커나 같은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중학수야. 원래 절대값 풀이는 두 가지지. 이 속이 양일 때와 뭐일 때? 음일 때. 그럼 원래 나눠 푸는 게 정석이야. 이렇게. 첫째는 AB가 양일 때. 그치? A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이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그냥 AB 빼기 AB지. 그럼 얼마야? 0이야. 성립해요. 두 번째. 만약에 AB가 음수라면 제가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요거 마이너스 2AB 아니야? 근데 AB 자체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그럼 얘는 0보다 뭐하다? 크겠지. 이거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끄적 증명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또 등호란 말이 있어. 크거나 같아 할 때 이 같다는 언제 성립해? 여기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등호가? 아, 그 말은 AB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는 AB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돼요. 어디가? 저 0으로 맞춰줄 때 어디를 0으로 맞춰?
그 영일 때 성립한다고 이제 영이랑 같아서 성립한 거지 얘가 꼭 0이 돼도 성립하니까.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끝. 이렇게 해서 지금 부등식 증명 문제 푼 거고요. 이제 좀 중요한 오늘 하이라이트 22번 갑니다. 제목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란 말 보이죠? 오케이. 이제부터 중요한 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위주 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활용 문제만 나오고 기본 문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싹 줄게. 자, 뭐라고 필기하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평균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하나 외울 거야. 참고로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냥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자, 공식 되게 심플합니다. 공식은 그냥 책이 없으니까 필기해야 돼.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면 저 A와 B를 더한 값은, 양수와 양수를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이 루트 저 A와 B를 곱한 결과입니다. 끝. 얘는 무조건 성립해요. 얘는 이런 전제만 있으면 항상 성립한다. 고민하지 마. 절대 부등식이야. 참고로 이때 등호는 이 등호 말하는 겁니다.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증명은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참고로 얘도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서 증명할 거고요. 증명을 굳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멘트 좀 쓰자. 거의 조건반서처럼 얘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양수라는 조건에서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든지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100% 다 산술기하야. 저거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 평균인데 그냥 산술기하라고만 읽을 거야. 이해가죠? 이런 조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푼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큽니다.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를 물어볼게. x가 0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뭐야? 두 양수의 합의 무슨 값?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A 역할을 하고 얘가 B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뭐보다? 이 루트 2를 곱한 결과물보다. 이해가요 지금? 그럼 x가 지워지면서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돼. 그럼 생각하자. x 플러스 x분의 4는 4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뭐하다? 그럼 5, 6, 7, 8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값은 얼마란 소리야? 4.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다? 4. 끝.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해요.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차와 0을 비교한다고. 차와 0을 비교하고요. 절대값 있을 때 제곱한다 그랬잖아. 얘 뭐 있어? 루트 있어도 제곱합니다. 해줘? 아니면 너가 해볼래? 증명합시다. 넘겨. A 플러스 B 제곱해요. 빼기 2 루트 AB 제곱해요. 얘가 0보다 크나 같은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빼기 이거 4AB가 됩니다.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지?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 이렇게. 끝. 제곱은 0보다 항상 어떻다? 크나 같다. 증명 끝. 이럴 거야 그냥. EX 문제를 좀 이따 대입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X를 증명의 대입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대입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다시 얘기해. 근데 쌤이 저걸 증명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 땐 증명을 쓰지 않아.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 이용해서 이게 수단이 돼서 이걸 도구로 해서 최소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증명할 때만 쓰지 문제 풀 때는 전혀 상관없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해요. 했는데 저게 부등식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랑 그거랑 아예 다른 거예요? 저 부등식이랑 3 더하기 3은 얼마야? 더하기를 증명한 거야? 정의한 거야? 4 더하기 7도 얼마?
너 더하기 고민해? 그냥 하지.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무조건 성립한다고.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저거 유형이 적어서 이 부등식의 증명을 한 게 이것뿐이고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어. 그냥 집어넣고 풀 뿐이다. 도구처럼. 저 도구하는 거 어떻게 시킨 거예요? 설명했잖아. 해석하니 이해 가요 지금?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우선 기본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씩 변형을 줍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은 x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습니다. 두 가지 비추. 양수 xy, 최소값 b입니다. 양수라는 조건에서 최소 문제니까 산수계할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으면 당연한 말 전개 먼저 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뭐부터 한다? 전개부터 하는 게 철칙이야. 실제로 제가 전개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y분의 2가 되고 곱하기 y 플러스 x분의 8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일일이 전개하면 xy 플러스 8이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8과 2를 더한 값은 그냥 10이 되고요. 플러스 xy 플러스 xy분의 16이 됩니다. 괜찮죠 지금? 난 얘의 최소를 묻는 거야. 근데 xy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럼 두 양수의 합에 뭘 묻는 거야? 최소를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 가지고 와. 산술계를 쓰겠다고. 저 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이 루트의 둘을 곱한 값, 즉 xy 곱하기 xy분의 16이랑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xy가 약분되면서 16이 나가면 4니까 이 값이 8이 돼. 이 둘의 합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라는 소리? 8이 됩니다. 근데 앞에 얼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18하고 끝나는 거라 이렇게. 증명 전혀 안 쓰잖아. 그냥 그걸 수단으로 갖다 쓰는 것 뿐이라고. 근데 지금 지금 얼마인지 큰일 거죠. 그럼 당연한 소리죠. 이거잖아. 그럼 마지막 갑니다. xy가 a일 때 최소라 그랬어.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니? 그거는 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야? 같을 때야. 같을 때니까 8인 거잖아. 아까 내가 산술계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등호는 산술계에서는 두 놈이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근데 똑같은데 더해서 얼마라고? 그럼 각자가 얼마란 소리밖에 안 돼? 똑같은 걸 더했는데 8이야. 그래, 그럼 얘는 얼마일 때를 말해? 4일 때를 말하겠지. 실제로 xy가 4면 4분의 16도 4입니다. 그러니까 xy가 얼마? 얘가 4일 때지. 그래서 a는 4고 b는 18이니까 더하면 22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수단으로 갖다 쓰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유형 23번 갑시다. 하고 있다가 개별 질문할 시간 또 줄 거야. 오케이. 유형 23번 갑시다. 얘는 문제를 한번 꼬았습니다. 이렇게 산술계를 쓸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 지금 괄호 속에서 문자들이 다 어떻게 되니?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근데 이 문제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확실한 양수지만 얘가 양수라고 말할 수는? 그럼 산술계를 못 쓰잖아. 그리고 실제로 둘을 곱해도 이게 x가 지워져요? 그럼 식의 변형을 줄 거야. 여기 x 플러스 1을 지우기 위해선 여기가 9x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래서 저 식은 변형을 줄 거야. 이제부터 포인트. 이런 패턴은 변형 뒤, 변형한 다음에 산술계화 공식을 씁니다. 산술계 쓸 거야. 이거 이해가지 지금? 그럼 문자가 지워질 수 있게 제가 9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식을 바꿀 거야. 그럼 원래 9x인데 지금 내가 9x 플러스 9를 한 거니까 일부러 저 뒤에 마이너스 9를 할게. 이거 이해가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야. 괜찮지? 저 식에선 변형이 없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 그럼 두 양수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럼 산술계화 쓸 겁니다. 그럼 이 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이 루트 둘을 곱해 9x 플러스 1분의 9보다. 이거 이해가요 지금? 당연히 문자가 또다시 뭐한다? 지워지게 돼요. 제가 9니까 나가봤자 얼마? 18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 18. 근데 얼마를 빼래? 9를 빼래.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지금? 그 다음에 그때 x를 구하라. 그때라는 건 최소가 나올 때고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합니다. 그럼 등호는 산술계를 쓰는 요놈과 요놈이 뭐 할 때다? 동일할 때를 말합니다. 그럼 동일한 i를 더했는데 18이 된다는 소리네. 그럼 각자가 얼마여야 돼? 9여야 되죠. 그럼 얘도 9, 얘도 9. 참고로 얘가 9면 여기 x값 얼마다?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때 x값은 n은 0이 됩니다. 끝나는 거지 지금.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한번 더 푼 겁니다. 얘는 식을 변형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차이가 크진 않아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864번 별표 하나 치자. 864번. 864.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그 뒤에부터 활용들이 쭉 나와서 갑니다. 천천히 갈게. 천천히. 첫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A, B가 양수야. 그 다음 X랑 Y가 정의되어 있고 마지막만 몇 줄?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입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 플러스 B분의 2, 얘가 X니까 얘를 제곱하고요. Y제곱은 B 플러스 A분의 2 얘를 제곱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죠 지금?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실제로 완전 제곱 풀면 이거 A제곱이 되고 플러스 2AB죠? 그럼 4분의 2AB니까 B분의 4A가 되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분의 4가 돼. 앞에 거 제곱한 거고요. 뒤에 것도 제곱하면 이거 B제곱이 되고 플러스 그치? A분의 4B가 되고 플러스 A제곱분의 4가 됩니다. 괜찮죠 지금? 그럼 이거는 팀을 좀 짤 거야. 어떻게 짤 거냐면 얘네 둘을 한 팀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한 팀으로 둘 거고요. 색깔 맞춰서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한 팀으로 둘 거야. 그래서 이 각자에서 산술계를 쓸 겁니다. 지금 뭔 소리냐? 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어차피 양수지? 그럼 둘의 합은 크거나 같게 뭐보다? 이 루트. 둘 곱하면 딱 4야. 그럼 이 얼마다? 4야. 그러니까 둘의 합의 최소는 얼마다? 4야. 이런 식으로 세 번 가는 거지. 두 번째.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4B도 양수니까 항상 산술계 쓸 수 있어. 이 루트. 둘을 곱하면 16이 됩니다. 그럼 이 얼마로 나가? 8이야. 마지막 빨간색. 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도 커나 같으니까 이 루트 4. 그럼 얘 얼마야? 4가 돼. 이해가? 그럼 둘이 최소일 때를 더하면 되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4가 됩니다. 따라서 저기서 말하는 알파 값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지. 얘가. 근데 이게 12가 최소라는 건 얘가 4일 때고 등호일 때라는 건 이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둘이 똑같은데 더해서 4다? 그럼 각자가 얼마다? 2랑 2란 소리지. 그럼 알파 A제곱이 얼마다? 2가 돼야지. 그 A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루트 2가 돼야지. 똑같겠죠 여기도? 얘가 4가 되면 얘가 2가 되면 되니까 감마도 루트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전부 다 구한 거고요. 마지막에 뭐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산술계가 쓰는 패턴이고요. 그때의 등호 성립할 때의 미수 찾는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24번 그 다음에 활용 25번까지 할 거고요. 참고로 백석은 산술계는 나오고 그 뒤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안 나왔어요. 안 나온다기보다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았어. 그래서 산술기하까지만 딱 할 겁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하자. 뒤에 넘겨서 이제 그 다음 유형을 볼 건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차이점이 있으면 여기서는 문자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문자가 안 지워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일정한 값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천천히 갈게. 자, 유형 22번에 865번입니다. 24번에 읽겠습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중요한 말 나오네. 양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뭘 물어본다?
곱의 최대값. 말했죠? 양수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그러면 산술기하야. 그럼 난 요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야. 즉 2x 플러스 3y. 얘도 양수고 얘도 무슨 수? 양수. 그럼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 이건 아까 증명했었어. 뭐보다? 이 루트 2를 곱하면 요 i보다.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주는 거라고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서 지금? 6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6이야 6이야. 실제로 얘가 6이야. 그러면 6과 2가 약분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서 남는 게 뭐다? 3이 있고 요렇게 루트 6xy가 됩니다. 이해가요 지금?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요 여기는 9가 되고요 여기는 6xy가 되고 6으로 나누면 xy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분의 3보다. 이거 이해가? xy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지. 그럼 가장 클 때 값은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3인 거지. 그치? 그래서 끝났어. 최대값. 최대값을 a라고 해. 알파라고 합니다. 그 값은 얼마다? 2분의 3이 되는 거지. 얘가. 단 이것도 최대가 될 때는 여기서 뭐가 성립할 때다?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뭐가 성립할 때? 등호. 등호는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둘이 같아야 돼. 이 x랑 3y가 같아야 돼. 근데 봐봐. 똑같은데 더해서 얼마래? 6. 그럼 각자가 얼마란 소리다? 3이란 소리겠지. 얘가 그 말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y는 얼마일 때? 1일 때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베타, 얘가 감마가 되면서 게임이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x는 3y는 3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산술계를 쓰는 두 아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아, 그러니까 는 0 하면은 3 이하게 되는 얘네 둘이 같다. 아, 그냥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아까 증명했잖아. 같을 때. 근데 이 둘이 똑같은데 더해서 얼마래? 그럼 각자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잖아. x는 3이고 y는 3이고 아니 2x랑 3i가 같은데 더해서 6이면 2x랑 3i가 3씩이라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산술계하에서 등호는 이 둘이 같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이 둘이 똑같다고. 근데 더해서 얼마래? 이 둘이 똑같아. 더해서 6이야. 그럼 각자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라고. 그럼 x는 2분의 3이고 y는 1이 되는 거지. 아까 증명했잖아 산술기야. 또 해줘 증명. 괜찮아요? 오케이. 자 유형 2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한 문제 더. 뭐 869번은 똑같으니까 유형 25번 갑니다. 이제부터 활용입니다. 즉 활용은 그냥 식을 만들 줄만 알면 돼요. 약간 중학교스러운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천천히 갈게. 유형 25번입니다. 읽겠습니다. 길이가 100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듭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선분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중학교스러운 문제면. 이 구역의 포인트.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이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이때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 이 바깥쪽 직사각형에 뭘 구한다? 둘레.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단 굴의 굵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넓이에 영향을 안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차피 넓이를 알고 싶고 저 길이가 100인 걸 이용하려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중요하니까 난 요 가로를 A라고 두고 요 세로를 B라고 두겠습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얘 만들 때 괄호가 몇 번 쓰여? 가로가 한 번, 두 번 쓰입니다. 이해가요 지금? 세로가 몇 번 쓰이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쓰여. 여기까지 이해가? 즉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길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A에다가 얼마를 더한 게 OB를 더한 게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저 I의 넓이라는 것은
저 전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니까 a 곱하기 b야. 난 이 아이의 무슨 값? 최대값 묻는 겁니다. 끝. 이해가요 지금? 그럼 끝났어. 양수라는 조건 아래 곱의 무슨 값? 산술기하라. 그럼 내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거라고. 일로 와. 그럼 두 i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이 루트 2를 곱한 결과물보다. 이해가요 지금?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어? 1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0을 쓰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얘가 50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2500이 되고 여기는 10ab가 됩니다. 그럼 10으로 나누면 여기는 250이 되고 얘가 ab가 됩니다. 그러니까 ab를 곱하면 25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ab가 아무리 곱해져도 아무리 커도 얼마란 소리다? 250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얼마? 250이야. 단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의 바깥쪽 둘레를 궁금해하는 거야. 다시 말한다. 최대값이 250이 된다는 건 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야? 같을 때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 똑같은데 더해서 얼마래? 그럼 각자가 얼마다? 그래. 그럼 A는 얼마일 때? 25. B는 얼마일 때? 11대입니다. 이때 최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럴 때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요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럼 A도 2개고 B도 2개니까 A가 2개 50, B가 2개 20 하면서 얼마가 된다? 70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똑같은 패턴의 문제. 단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제랑 같아져요. 오케이. 자, 최종 문제 가겠습니다. 최종 문제. 873번. 참고로 여기까지 하면 코시 슈바르츠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명제는 끝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함수가 들어갈 거고 뒷시간은 질문을 좀 받을 겁니다. 873번 갑니다. 활용 문제 좀 하고 갈게요. 이유는 딱 하나. 1학기 수학이 좀 나옵니다. 직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할게. 자, 갑니다. 두 양수 A, B. 당연히 밑줄. 좌표평면 위에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Q라 하자. 여기까지 잘라줄 거고.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삼각형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궁금해합니다. 이해가죠 지금?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Q점을 좀 찍어 볼 겁니다. 이렇게 가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 문제에서 P가 A, B인데 A와 B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 A, B는 1사분면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P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지금?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P의 수직인 직선이 P를 지나면서 OP랑 수직이야? P를 지나면서 OP 얘랑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긋자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럼 뻔하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X축과 만나는 점 Q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뭐 직선의 근간은 점과 기울기인데 점은 이미 알고 있어. 얘 몇 콤마 몇을 지난다? A, B를 지나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기울기인데 특징. OP라는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거든?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먼저 OP의 기울기를 구할까요? 직선 OP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A분의 B가 됩니다.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걔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야 돼. 수직 조건이니까 이해가죠? 그럼 이걸로 직방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이렇게 있고 X 마이너스 A가 있고 플러스 B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요 X 절편을 찍으려면 Y한테 얼마를 넣어? Y한테 0을 넣었을 때 X값을 찾아야 됩니다. Y한테 0을 넣었을 때 X값.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X값 찾는 겁니다. 그러면 B분의 AX는 여기가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이해가죠 지금? 1로 가져와서 X값 구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A분의 B를 곱하면 되니까 B분의 A제곱 플러스 B한테 누굴 곱한다? A분의 B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전개를 좀 해주면 얘네 둘이 만나면 A가 되고요. 그 다음 전개되면 A분의 B 제곱이 됩니다. 아, 요점의 좌표가 A 플러스 A분의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찍은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저기 잘라낸 데까지 문제를 찍은 겁니다. 마지막에 OQR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O는 뭐 원점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Q점 여기 찍어있고 R점이 써있어. 0,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가 R이라고 문제에 되어 있어.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럼 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니? 오케이. 나 이 아이 넓이를 체크하자. 그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 플러스 A분의 B제곱.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된다? B분의 1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죠, 지금? 그럼 전개를 하면 이 B가 만나면 얘가 이 B분의 A가 되고 플러스 B 지워지고 이 A분의 B가 되겠지. 얘가 난 최종적으로 이 아이의 최소값, 이 아이의 최소값 묻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 같죠? A, B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야. 그럼 뻔하지.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바로 못 떠올라? 산술기가 떠올라야지. 즉 다시 말해서 이 B분의 A 플러스 이 A분의 B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뭐보다 이 루트 2를 곱하면 2B분의 A 곱하기 2A분의 B가 되면서 지워지죠? A도 지워지고 B도 지워집니다. 그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면서 얘가 딱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1 이상이니까 얼마가 정답이 된다? 1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지. 뭐 고인 수학 1학기 수학인 저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쓰이는 거 말고는 마지막에 또 산술기가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 과정에서 혹시나 이해 안 가는 건 질문합니다. Q점을 찍는 과정이라든지 저 넓이를 세팅하는 과정이라든지 마지막에 산술기가 쓰는 거라든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예상한 진도 여기까지. 이러면 명제 끝이고 코시 슈바르츠는 학교에서 안 나갈 거야.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나가서 아예. 오케이. 뒤에는 문제 풀고요. 질문 받을 겁니다. 우선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 체크. 먼저 앞쪽에서 A등급 문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775번부터 775, 783은 해줍니다. 775, 783. 775, 783. 여기다 쓸까요? 쌩입니다. 그래서 775. 거기 보면 빈칸 넣기 증명 문제가 있어. 783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오늘 배운 거. 아까 말했지만 증명 문제는 대표 문제 2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845부터 873. 845부터 873입니다. 그리고 쌤 B 갑시다. 쌤 B 갈게요. 쌤 B.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나갈 겁니다. 쌤 B. 저번 시간이 25번까지였으니까 쌤 B는 26번부터 증명 전까지거든요. 체크만 좀 할게요. 26번부터 증명 전. 오케이. 61번까지. 여기까지가 딱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 안에 충분히 끝낸 다음에 월요일날 숙제 검사하고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뒷시간은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질문 못한 거 있으면 질문 다 받고 갈 거야. 오케이. 문제 풀면서 질문 앞으로 나옵시다.